다시 또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고랜드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작은 시그널이라도 크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은 사실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금 낮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사건에도 굉장히 크게 과민하게 반응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외신에서나 또 다른 뉴스에 접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어느 나라에서 디폴트가 나오냐, 뭐 영국의 최근의 상황도 있었지만 네. 그렇게 이제 채권 시장을 전 세계로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마침 지방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던데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런 현상은 사실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글로벌 거의 모든 국가들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유사한 종류의 사건은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 내지는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려서도 못 막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건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시장이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동성 경색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유동성 보급 조치는 적절하고 시장의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그러한 적절한 대응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큰 물음표를 달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든지 국내든지 상관이 없이 대규모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은 바로 국내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내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네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여론동향 짚어보는 시간인데 지난 한 주간 워낙 큰 정치적 사건들이 많아서 2부로 모셨습니다. 박정 대표, 이택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이전 정부 해경청장, 국방장관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김영 부위원장이 또 구속이 됐고 그리고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어제는 또 압수수색 시도됐죠.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정 드라이브, 네. 사정 드라이브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갤럽은 1% 정도 떨어졌나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1%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고요. 여론사 심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긍정평가가 28%에서 17%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트리 의뢰로 조사했고요.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32.9%로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네. 리얼미터도 미세하게 그리고 뭐 갤럽도 1%니까 미세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기대한 쪽에서는 지지자들을 보수 지지자를 결집시켜서 포괄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저런 수를 다 써봐도 반등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균형점을 좀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야당 쪽만을
그 수사한다 이런 편파 불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에 섞인 그런 인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중도층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일부에서는 좀 그런 어떤 사정 드라이브, 야권을 향한 보수는 시원해하고 결집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보면 보수층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 최근에 정치적 이야기를 별로 주변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요즘에 대통령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정 드라이브만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지난 7월부터 중부정평가가 데스포스 되면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방출시키는 그런 제거시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긍정평가는 30% 안팎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리고 여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정권 초인데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게 벌써 리얼미터 기준으로 한 2달 됐까지 됐습니다. 꽤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 사정 드라이브 속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의 대선 불법 자금 의혹까지 이제 불거진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뇌물수수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는 이 대선 불법 자금 이런 프레임에 딱 들어간 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율이 사실 더 많이 관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쯤에 실시됐던 조사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지,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하락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ARS 조사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나 뭐 미디어 토마토 이런 데서 올랐고 특히 이제 이런 조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 지지도로 가장 먼저 묻는 대통령 지지도보다 앞서서 묻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선행 질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했을 경우에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리얼미터 조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당 지지율을 이제 먼저 물어봤을 때의 효과 그리고 또 질문 이제 방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MBS, 엠브레인스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체 조사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에서 팽팽한데 호감도를 물어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얼미터도 이제 지지도를 물어보면서 호감이 가느냐도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하거든요. 근데 소극적인 지지층 혹은 차이 표심이 민주당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구도다. 왜냐하면 지표상으로는 이제 팽팽하거나 아니면 AR 조사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호감도로 물어봤을 때 차이 표심을 이제 좀 밝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5%포인트 내지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총선을 하면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다이기다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뭐 차기 총선 선호정당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뭐 한 곳에서 발표가 됐던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굳건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이유가 이탈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